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의원입니다. 행감 준비 많이 힘드셨죠? 네. 먼저 그 수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GTX 신설 역사 관련해서 이제 환승센터, 환승 주차장이 아닙니다. 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 미래 비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책 부분에 대한 반영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우리 철도교통과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중에 우리 강변북로에 연관된 부분 BTX 사업이 있죠. 네. BTX 사업이 이제 21년 1월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수석에서부터 강변역까지 8.6km를 가변형 버스 차로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되죠, 과장님? 네. 네. 근데 이게 추진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게 올 4월에 용역이 나오고 현재까지 어떠한 후속 대책이 진행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이 BTX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좀 광역지역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좀 도입해 달라고 저희는 이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대강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선형 중앙분리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이런 거 하는 경우로 할 때는 이제 뭐 관련 규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안전성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검증된 게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협의를 할 때 우리 시에서 BTX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선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에 어차피 포함됐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BTX 사업이 우리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달라요. 저희는 이제 3차선 교량형이 2개로 나뉘어져 있고 거기는 로드지퍼가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서를 보더라도 1안에서 5안까지 보더라도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속 40km 이상 내기가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차로를 변경을 하면 이제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실 사정이 많이 바뀐 게 이제 남양주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것만 막히는지 알았는데 사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같은 시간대 남양주로 들어오는 차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앙분리대를 옮기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게 되면 일반 승용차가 또 막히고 해서 그러니까 용역 결과 이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뭐 지하화하든가 도로를 확장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 부분 뭐 저희도 그게 이렇게 뭐 잘못된 생각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대강위에서도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타 지자체의 반대도 있죠. 네,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강위도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뭐 용역에도 나오고 지금 의견이 나온 것처럼 강변북로 확장 아니면 또 이제 대심도 고속화도로 같은 이제 강변북로 지하화로 차선을 넓히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320억 정도 사업비가 들지만 강변북로를 확장하게 될 경우에 이제 사업비를 보니까 8차선 확장에 3,147억 원 그리고 대심도 고속화도로 추진하는데 1조 1,0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타당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왕숙지구가 입주한 이후에 약 교통량의 간병번호가 8만 5천 대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안 나오거든요. 외곽 그 수도권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13만 대에서 16만 대 나와서 그 판교태견 지화가 추진돼서 재정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강변북로 지화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나 그런 타당성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또 구리시장과 왕숙 전병 강변북로 지하화도 이제 협약을 하셨잖아요. 20km 넘게. 그 사업비는 또 2조 5천억 원 정도 추산이 돼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변북로 BTX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대광이나 국토부랑 협의한 게 한 번도 없으시죠? 4월 용역 결과 발표 이후로 예. 없으시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 용역이 끝났으니까 일단 대광이 사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강의 결정을 기다리려면 그래도 저희가 의견 개진을 실무 협의를 진행해서 좀 의견 개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LH나 사업 시행자나 LH나 한번 추후에 저희가 의견들을 추후가 아니라요. 그 기사에도 나왔고 LH에서 다음 달에 왕숙지구 광역교통계획 변경, 그 추가교통대책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죠. 네.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이제 진행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저는 걱정입니다. 왕숙지구 입주가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미뤄졌다고 하지만 선교통 후계 발행하는 정부의 말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 300억짜리 가변차로 이게 제일 먼저 될 거라고 빨리 될 거라고 정부에서도 얘기했고 저희도 주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조차 사업 추진 방향이 미지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까지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가 900억이 들어가는 그 8호선 추가 연장안이나 뭐 9호선 같은 경우도 계속 시일이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왕숙지구 입주 시기 조율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면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변경이나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 LH에서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대안이나 방향을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개최를 해서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